시선공감 2부로 왔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는 우물정 907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 들고요. 그리고 경인방송 IFM 라디오 어플 설치하시면요, 보이는 라디오 보라톡으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부에도 다짜고짜 이어갑니다. 다짜고짜 두 번째 토론의 키워드는요,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죠. 쿠팡의 해킹 사태입니다. 역시 황대호 경기도의원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자유롭게 문자 보내주세요. 묻고 따지고 파헤치는 쟁점토론 다짜고짜 2부에도 이어가겠습니다. 황대호 경기도의원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함께 하도록 하죠. 국내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이 위기를 맞았습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SK텔레콤, KT에 이어서 쿠팡까지 언제까지 이 소중한 고객 정보가 범죄 조직의 먹잇감이 돼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2부는 해킹 사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확인된 숫자가 3,370만 명입니다. 네. 이게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3명 꼴인데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토론에 앞서서 일단 쿠팡의 현재까지의 대응 상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먼저 황대호 의원님. 네, 부실 그 자체고 뻔뻔함 그 자체죠. 약간 그 옛날 축구 국가대표인 그 클린스만 감독을 연상케 해요. 이제 남탓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만 쿠팡이 초기에 약간 4,500개 계정만 유출되었다고 했다가 이제 3,370만 건. 그러니까 7,500배 규모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초기 대응의 미흡이 아니라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 국민들이 더 지금 분노를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 내용을 주신 그 대응을 했던 문장을 보면 유출이 아닌 노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초기 대응의 논점을 흐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 생각이 부족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1위 기업이잖아요.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이게 또 보니까 개인 그 일했던 중국인 그 인증 담당자가 퇴사하면서 했던 그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서명키를 악용해서 고객 정보에 접근했는데 이게 거의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악용했다는 거니까 거의 한 4, 5개월이 방치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개인정보의 유출과 지금 조직적 어떻게 보면 체계적 어떤 허점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태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위원장님. 네, 쿠팡의 사과 자체는 시작일 뿐이고 지금 가장 큰 문제는 5개월 넘게 유출을 놓친 총체적 관리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피해 범위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2차 피해 차단과 재발 방지 대책까지 말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조치로 보여야 합니다. 정부도 뒤늦게 강경 발언만 할 게 아니라 초동부터 컨트롤 타워가 작동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초동 대처도 좀 아쉬웠다는 의견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5개월 동안 제대로 실태 파악을 못하고 한 거는 분명히 우리 이 관리 체계에 구멍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고 수습을 위해서는 일단 원인 규명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황 의원님께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시스템적 관리 부실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번 사태 핵심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 위원장님? 네, 이번 사건은 단순 해킹 사고로 보기는 어렵고요. 보도 기존에 나오고 있는 보도와 이제 조사 방향을 보면 비인과 내부 접근과 권한 회수 실패 같은 내부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퇴사자와 협력사 인력까지 포함해서 접근 권한이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인증키와 토큰 관리가 왜 허술했는지가 바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일단 뭐 국가전산망은 아니니까 정보의 대응보단 일단 쿠팡의 저는 조직적 구조적 문제라고 봐요. 이게 부실한 게 뭐냐면 어쨌든 중국인 인증 담당자가 6월부터 9월 중순까지 흔히 말하는 아까 말했던 서명키거든요. 그러니까 서명키는 뭐냐 하면 사용자 인증 토큰을 검증하는 핵심 암호키예요.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 유출되면 호텔 마스터키처럼 그냥 무제한으로 고객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문제는 퇴사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이 키를 폐기시켜야 되는데 그냥 폐기시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 쿠팡이 이커머스 1위의 기업 아닙니까? 이게 투자를 안 하는 기업이 아니에요. 네. 연간 900억에 가까운 보안 예산을 투입하고 아, 있고요. 그래요? 200여 명이 넘는 보안 전담 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관리를 하지 않은 거, 퇴사자에 대한 마스터 키와 권한을 즉시 회수하지 않은 기본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 외부적인 어떤 해킹에 대해서는 굉장히 방어벽을 쳤지만 내부 관리는 굉장히 허술했다. 거기서 발생된 사고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일단 내부 관리가 허술했다. 네. 자, 그럼에도 일단 뭐 지금 비단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지금 워낙 많아서 지금 1위 업계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큰 이슈가 되고 있긴 합니다만, 근데 이제 최근에 뭐 SK텔레콤, KT, 뭐 최근에는 일부 LG U+의 어플에서도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실제로 대형 플랫폼을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구조적 배경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부터 말씀드리면 네. 어쨌든 이게 민감 정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보와 어떤 기업의 어떤 성장, 개인 정보 이건 마중물이 되는 거라 굉장히 중요하게 보호해야 되는데 그 보안 체계가 우리나라 IT 산업의 경쟁 체계만큼 올라가는 것만큼 같이 성장하지 못했다라고 저는 급속 팽창하게 성장을 했고, 아까 우리 이봉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감독의 차원에서의 어떤 지금 권한이 분산돼 있어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면서 책임이 분산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되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지금 피해자가 책임을 소명해야 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KT, SK텔레콤 다 연달에 발생하는 게 이게 사이버 국가보안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아직 확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부 차원에서 이걸 제대로 컨트롤 타워를 하나로 합쳐서 만들고 이런 정말 개인정보를 베이스로 하는 여러 가지의 이커머스 기업이나 대기업들의 총체적인 관리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이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는 컨트롤 타워 지적해 주셨어요. 아까 이봉준 의원님도 잠깐 그 얘기는 해주셨습니다만, 네, 우리 제도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지금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사건이 터진 뒤에 조사하는 사후 대응형에 가깝고 인증 제도도 문서 심사 중심으로 굴러갑니다. 플랫폼 하루에도 시스템이 계속 바뀌고 기능이 업데이트되는데, 인증은 몇 년에 한 번, 사후 점검은 연 1회 수준이면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정기 검진만 하고 있는데 환자는 매일 생활 습관이 바뀌는 상황입니다. 그런 병을 놓치게 되죠. 또 하나는 대형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사실상 비즈니스 핵심 자산으로 쓰고 있는데 제도는 그 위험도를 동일한 강도로 상시 관리하는 구조가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감시의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사실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할 산업이 또 보안 산업이잖아요. 사실 정보 보안 산업인데 이게 정말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뒤따라 받침을 해주고 있느냐, 이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 같긴 해요. 그 같은 맥락으로 여쭤볼게요. 이 초대형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에 정부의 감독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아까 이제 컨트롤 타워 얘기도 하신 김에 이제 그걸 같은 맥락으로 해서 감독 부실의 원인은 컨트롤 타워의 부재만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봉준 위원장님. 네, 초대형 플랫폼은 사고가 터지면 국가적 재난급 파급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정부는 5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탐지와 경고를 못했습니다. 이건 컨트롤 타워가 상시 경보 시스템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뜻인데요. 사고가 나면 그때 조사단 꾸리고 기업 자료 제출받고 이런 방식은 늘 사건 뒤를 쫓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거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과태료 현실화해야 된다, 강제조사권 검토, 뭐 이런 언급도 하셨던데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필요한 부분도 있죠. 강제 수사를 할 부분. 쿠팡이 지금 제대로 오너가 미국에 있지 않습니까? 또 미국 기업이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 부분 간섭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장악해 보면 네. 뭐 징벌적 손해배상 물겠다, 그 다음에 뭐 저기 강제 수사하겠다 이런 단면에 뭐가 있냐면 아까 부처잖아요. 네네네. 개인정보위원회가 주무부처인데 네. 업종별로 금융감독원, 그다음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각 감독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플랫폼 규제의 사각지대를 활용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SKT와 텔레콤을 감독하는 데가 다르고 쿠팡을 감독하는 데가 다른데 네. 쿠팡은 여전히 아까 말한 대로 사각지대라 예.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사후가 아니라 정보 공유라든가 선제적 감시, 실시간 모니터링, 그다음 정기 감시, 침해 사고 신고 이런 것들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말했지만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거. 그럼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있느냐? 네. 그 인원위까지 지금 같이 수반돼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업이 개인 정보를 자산처럼 활용을 합니다. 하지만 유출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약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시에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유럽식 강한 규제 도입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황 의원님. 네,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 현행상 예. 2023년 개정으로 해서요. 예. 전체 매출액의 3%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예컨대 이제 유럽 연합의 데이터 보호 규정과 비슷한 수준이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사실 충분히 활용되는 사례가 별로 없어요. 아, 그러니까 3% 정도의 가태료를 맥스로 부과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요. 뭐 예컨대 쿠팡이 24년 예. 연매출이 41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면 최대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 지금 우리가 법률에 있는 최대 과징금만 부과해도 상당 부분 기업의 프로세스라든가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경각심을 좀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아까 10배 그러니까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안도 지금 개정이 발의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매출액의 최대 10배,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그래서 조금은 진짜 개인정보가 이거 어떻게 보면 국가적 자산이거든요. 이제 네. 이게 유출되면 굉장히 심각한. 이게 아까 쿠팡도 보면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됐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그 현관 비밀번호까지. 네. 그러니까 이건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의 시드머니가 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지금 있는 제도에서 정말 3% 과징금을 철저하게 부과할 수 있는 네. 그런 사회적 태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유 위원장님. 네, 원칙적으로 매출 연동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실효적 제재는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걸려도 남는 장사가 되면 안 됩니다. 예. 다만 보복성 마녀 사냥이나 특정 기업만 희생양 삼는 방식이 아니라 모든 대형 플랫폼에 동일 기준으로 예측 가능하게 적용해야 혁신도 지키고 신뢰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 이제 규제를 강화하면 혁신이 위축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개인정보 보호는 기본권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봉준 위원장님. 뭐 두 가지 개념이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두 가지 모두 혁신의 전제 조건인데요. 개인정보 보호가 무너지면 플랫폼 신뢰가 깨지고 산업 자체가 위축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작정 규제가 아니라 기술 투자 최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상시 검증하는 스마트 규제입니다. 혁신을 위한 안전벨트라고 할 수 있죠. 예. 혁신을 위한 안전벨트가 필요하다. 네. 황 의원님. 저는 규제 강화가 혁신 위축을 초래한다라는 것은 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봉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책임 있는 혁신과 어떤 무책임한 성장을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 강력한 개인정보 규제를 시스템을 가진 그런 걸 기반으로 많이 성장하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예, 오히려 데이터 보호 기술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그게 원동력이 돼서 IT 산업에 많이 시드머니로 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라인 커머스 기업이라든가 카드사, SNS 기업은 네. 보통 우리 그 회원들의 개인 정보로 정말 많은 마케팅과 프로모션을 해서 이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소비자의 신뢰를 얻는 문제예요. 이건 기업이. 네. 어떤 소비자가 자기의 모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기업에게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건 기업의 생존 문제라고 저는 보고요. 어떤 이것들을 강화하고 촘촘히 해나가는 게 경제적 손실과 신뢰 하락을 막는 어떤 그런 길 아닌가? 예. 그런 측면으로 해석합니다. 앞서 이제 제가 언급해드린 대로 사태가 커지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나서서 쿠팡을 질타하면서 과징금 강화를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게 개인정보 유출에서 앞서 황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구조. 이거는 바꿀 수 없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저는 개정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니까 이런 거니까 왜 사고가 발생되고 얼마나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발레 파킹을 제가 맡겼는데 그 차가 완전 망가져서 왔어요. 그걸 대리한 사람이 어떤 망가졌다는 이유로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경로로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했는지를 차주가 입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저는 이것은 좀 뭔가 법률 개정이나 법정 손해배상제 확대가 좀 답이다. 그래서 피해액을 소명해야 그만큼 주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를 유출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3천만 원 정도의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가 현행 법률이라면 이걸 한 1,000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로 좀 300만 원에서 이런 거 좀 이렇게 올려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피해가 유출만 입증이 돼도 기업이 무조건 배상해야 되는 걸로 개정해야 된다. 저는 그걸 피해자가 소명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위 원장님.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내 정보가 어떻게 쓰였는지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가 문제인데요. 대형 플랫폼 사고에선 기업이 보호 조치가 충분했다는 걸 입증하도록 하고, 유출이 확인되면 피해 추정과 선구제가 가능하도록 법을 손봐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개인정보는 국가 안보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제도 개선을 계속 요구해 왔습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금융계정 탈취 위험에 노출돼 있는데, 하지만 보상 기준도 지금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행 제도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자, 이봉준 의원. 네, 현행 제도만으로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피해자들이 제일 불안한 건 내 정보가 나갔다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다는 점인데요. 뭐 관련해서 뭐 경찰에 신고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제도는 아직도 피해자가 스스로 알아서 입증하고 스스로 싸워서 보장받는 구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건 초대형 플랫폼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완이 필요한데요. 첫째, 피해자 통지와 사후 지원 의무를 확실히 강화해야 합니다. 유출이 확인되면 기업이 그냥 문자 한 통 보내고 끝낼 게 아니라 피해자에게 무료로 신용과 계정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심 거래나 계정 이상 징후가 생기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것까지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집단 구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처럼 수천만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사건에서 개인이 따로따로 소송을 걸어서 싸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집단 분쟁 조정이나 집단 소송이 더 빠르고 강하게 진행될 수 있게 제도를 손봐야 합니다. 황 의원님. 그러니까 2차 피해가 지금 공포에 시달리고 계시죠. 이게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일부 주문 정보와 공동 현관화가 심지어. 그러니까 보이싱, 스미싱, 신용카드 도용, 신원 도용 등의 무한정의 2차 피해 그냥 홍수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이 피해를 입증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기업이 충분한 보완 조치를 했음을 입증해내지 못하면 무조건적으로 보상해야 돼요. 기업이 그 보안 책임에 대한 먼저 입증을 해야 된다. 보안 책임에 대해서 내가 이 결함이 입증이 되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을 하는데, 그걸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말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통령도 아까 지시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현실화와 아까 과징금 강화, 아까 지금 현행 최대 5배에서 10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거죠, 과징금을. 그러면 기업이 더 이상 이게 보안이라는 투자의 어떤 그걸 비용이라는 생각이 아니라 투자라는 개념, 필수 투자로 인식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로 개인정보 유출되면 기업이 파산나는구나.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하는구나. 이런 좀 풍토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정치권이 반드시 처리했으면 좋을 만한 실효성 있는 대책 하나를 꼽는다면 무엇일까요? 황 위원장님. 네, 어쨌든 아까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져야 되고요. 대형 플랫폼에 대한 의무 정기 감시가 저는 필수적으로 정부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다음 그
정기별로도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해야 되고요. 네.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고객 관리의 정보를 다루는 그런 이커머스 기업이나 그런 IT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키 갱신이라든가 접근 권한 관리 강화. 네. 그러니까 사내 보안 주체 시스템을 내가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정부에서 실시간으로. 요번에도 외부에서 해킹 당한 게 아니라 내부자의 해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가하고 침해 사고가 만약에 또 발생이 되면 즉시 신고 의무화. 그러니까 이게 현행에서 아까 말했지만 좀 지연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머뭇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묵히고 방치하면 더 징벌적으로 아, 처벌받도록. 그 부분까지. 우리 하나라도 두 개라도 유출됐다 그럼 바로 신고해주고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게 예.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원장님. 네, 대형 플랫폼의 상시 보안 검증과 위협을 통제하는 것을 법제화해야 합니다. 예. 지금 제도는 솔직히 정기 검진 수준인데요. ISMS 같은 인증도 대부분 1년에 한 번 서류로 점검하는 방식이라 플랫폼이 매일 바뀌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 인증을 받았어도 실제 현장에서는 허점이 생기고 이번처럼 유출이 오래가도 못 잡는 거죠. 예. 그래서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은 상시 자동 점검으로 보안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퇴사자나 협력사의 인력 문제를 막기 위해 접근 권한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짜고짜 지금까지 황대호 경기도의원 그리고 이봉준 국민의힘 수원시 장안갑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